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부산에서 출발해서 순천에 들렸다가 순천에서 또 전시를 보고 그리고 구례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길이 굉장히 긴 여정이었는데 너무 새로웠던 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오늘 왔어요. 생전 태어나서 구례에 올 때 항상 왔던 길로 갔다가 순천을 들리게 되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도로를 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전시와 이 작가와의 대화 덕분에 제가 평생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또 가게 되어서 너무 또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길을 통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아마 인터뷰 질문들을 던질 테니까 긴장들 하고 계시고 그래야지 또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길 이야기로 말을 열게 된 것은 우리 이번 전시의 주제가 길과 맞닿아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문을 열어봤습니다. 먼저 작가님 소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민혜 작가님이시고요. 네, 먼저 저 다 알죠? 낯익은 얼굴들이 소개한다 많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고요. 사실 이런 모임을 이렇게 작가와의 대화를 하게 되면 몇 명이나 올까 이렇게 주최 측은 항상 그런 부분에 좀 긴장을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신청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서 이건 또 뭐야? 그러면서 사실은 한 4, 5일 전부터는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하고 막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꼭 와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 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한 6, 7명이 안 온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지금 딴 데서 바쁜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올 거고 저는 여기 갤러리 척의 주인이고요. 구례에 온 지는 11년 올해 11년 차고 이 갤러리 척에서 이 전시회가 12번째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물론 제 전시만 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전은 한 7번째 그러고 나머지 5번은 다른 분들의 전시를 이렇게 같이 해 나가면서 어쨌든 갤러리 척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심지혜 학예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목이 나중에는 길로 됐더라고요. 원래 의도하지는 전혀 않았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니까는 내가 길의 어떤 여정에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어쨌든 재작년부터 이 길에서다 길에서다라고 하는 전시를 하면서 길이라고 하는 게 제목에 붙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올레길 전시할 때는 걸으면서 나는 내 마음을 만난다라고 하는 전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다정이 엿보다 그래서 길에 걸으면서 했었던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 자연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길 속에서 같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선을 갖고서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아마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아시더라도 이 작가로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또 많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그냥 보는 것보다 뒷사담과 같이 들으면 훨씬 더 깊이 볼 수 있고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입구에서부터 하나 어떤 구성으로 했는지 그 그림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들어와서 정면에 보이는 거는 구례 그림이에요. 아까 선생님들 먼저 오셔서 어디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 봤는데 익숙한 가게도 있으실 거고 얼굴들도 있고 풍경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좀 이런 구례의 모습들을 언제부터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게 됐는지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구례에 내려온 지 이제 11년 되셨죠. 처음에 봤을 때 눈에 들어왔던 풍경이 어떤 풍경이었는지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담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심지혜 학예사랑의 인연은 11년 훨씬 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구례에 내려와서는 저는 주로 일러스트를 많이 해서 구례에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그랬는데 사실 구례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주변에 보니까는 보이는 게 그냥 다 그릴 거 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눈에 잡히는 대로 내가 그려보자. 그리고 이제 집을 지을 때 여기 갤러리 척을 갖다가 같이 문을 열면서 이 갤러리 척이 제가 이렇게 꿈꾸는 거는 오늘같이 이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는 왜 외국 여행 다니고 그러면은 마을에 작은 갤러리가 있다 그러고 작은 커피숍이 있다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으면서 내가 여기서 앞으로 뭘 하고 사나 그림이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깝게 해주는 그런 작은 갤러리가 마을에 하나 있으면 이것도 스토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구례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릴 게 많아요. 구례는 눈에 밟히는 게 다 그림이고 그래서 그냥 전시회 1회 전시회를 지리 해가지고 이 지혜지자 달을 이자 그래갖고 다름알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지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우리 보통 언어 쓸 때도 야 그거 달라 이게 아니라 야 그거 틀렸어 이러잖아요. 다른 거를. 근데 그런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지자가 알지자가 아니라 지혜지자라는 게 또 특이한 거예요. 참 지혜구나. 그러니까는 뭐 지자요산 아니 인자요산 그쵸. 그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자는 산을 좋아한다. 그 논어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이 산을 좋아하는 자는 인자하다고 했지만은 이 지리산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다름을 안다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연결을 지으면서 다름 알기 전시를 했는데 그 제목이 지금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을 인정해도 굉장히 평화롭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하튼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 구례에서 만나는 사람들, 구례에서 만나는 골목, 구례에서 만나는 그 자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그렸어요. 그리고 전시를 하니까는 의외로 사람들이 본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오잖아요. 구례 사람들이 오고 어쨌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오면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누구네 집인데 걔 오게 해야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서 굉장히 좋았고 처음부터 구례를 그릴 마음은 없었지만 내가 사는 곳을 일단 그려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례를 온 지 한 2년 차 됐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그렸었던 것 같아요. 앞에 그림 이렇게 보면 가게도 있는데 할머니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할머니 시장, 오일장에 가면 이제 나물 파는 할머니들을 그림에 담았는데 저도 선생님이랑 오일장 다녀왔거든요. 구례 오일장.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나물을 살 때 한 군데서 다 사지 않고 여기서 조금 옆에 할머니 조금 옆에 할머니 이렇게 사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 곳에 보니까 다 있는데 그럼 편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할머니 분들을 이렇게 샀는지 그게 참 선생님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이 그 땡볕에서 막 나와서 이렇게 물건 팔고 그러는 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아요. 사실 굉장히 두 마음이에요. 하나는 저도 서울에서 50년 넘게 살다 오니까는 좀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저렇게 땡볕이나 이런 데 나오셔서까지 저렇게 파시나
이런 생각도 한 측면 드는 반면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살고 막 그러니까는 의외로 70대인데 80대처럼 보이고 너무 늙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하튼 생활력이 있는 그런 모습들, 그거는 또 굉장히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할머니들이 영역 다툼이 있고 막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 제가 할머니들을 그리다가 보니까는 어느 할머니는 구석에서 기운도 사실 못 쓰고 밀린 것 같아요. 네. 밀리고 어떤 할머니는 진짜 너무 당당하고, 그래서 저는 저 할머니들 늙어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막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이 마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막 가서 그래 이렇게 말도 시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사진 찍고 그럴 때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할머니들한테 가서 어느 한 사람 것만 사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 5,000원씩. 그리고 사실 나물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만 갖고 나가면 그 한 자리에 있는 6분 거를 다 사니까는 이렇게 다 사면은 다 웃잖아요. 근데 어느 한 분한테 만약에 제가 사면은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무조건 가면은 여하튼 저는 다 나눠서 사요. 저번에 한번 그 저기 조금 전에 심지아 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6시내 고향인가 뭐 이런 프로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는 거를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근데 그게 나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때도 그 옆에 있는 찍는 사람이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왜 나눠서 사냐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들이 싸우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면서 그래갖고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사니까는 어쨌든 평화롭고,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사면은 할머니들도 좋아해요. 앉아서 있으면서 다 웃고. 그래서 여하튼 가면은 무조건 나눠서 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기 그림에 있는 뭐 가게의 주인공이 계시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오늘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네. 그분의 소감은 애껴뒀다가 들어오자마자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각을 하셨으니까. 그 오일이 오일의 안부라고 하더라고요. 아. 오일, 그러니까 누가 아까 선생님이 할머니가 늙어감을 계속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궁금해하고 하는 장소가 오일이라고 하던, 오일장의 안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불의 오일장이 그런 포근함이랑 따뜻함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 저희 식당 갔을 때 선물 주셨잖아요. 그 식당에 그림 네, 가야 식당. 네. 근데 그 스토리가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재밌었어요. 사실 재밌다기보다는 본 모습이 사라진 채 이제 그림으로만 남았는데, 그 가야 식당 혹시 다들 아세요? 오일장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같이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원래 그 가게 뭐든지 뭘 어디를 그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는데, 저는 외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뭐 구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없고, 그냥 어디든지 가서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 가게 같은 데는, 그리고 여기 커피숍도 엄청 많잖아요. 구례가 200개 있다는 거 아세요? 200개래요. 읍내가 80개? 구례 전체로. 그러니까 그 커피숍이 그렇게 생기니까는 구례가 이 커피 맛이 질이 좀 높아요. 다른 데보다 약간 경쟁이 붙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가게 같은 데 보면서 아, 저런 가게들한테 어쨌든 제가 가끔 가는데 이런 가게들한테 좀 나랑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아, 가게 그림을 그려서 좀 전시를 한번 할까, 이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그렇게 그려서 이 전시를 했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거를 가장 잘 실현해 주신 분이 가야식당 할머니세요. 근데 저기 가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을 주인이 사지 않아요. 살 거라고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단골들이 와서 사요. 가야식당도 단골이 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 60%는 단골들이 사고 나머지는 이제 사서 선물해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생긴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사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좀 익숙하다기보다도 저건 내가 사야지 이런데 노인분들이 하시는 데는 살 생각을 못 하시죠. 근데 그 할머니한테 제가 저 할머니가 샀으면 좋겠는데 저거 잘 그려졌는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안 사시니까 제가 이제 안 사신 분들 거는 엽서를 이렇게 액자에다 껴서 선물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면서 근데 이제 그 가야식당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왔을 때 없어졌잖아요. 여기 나온 책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근데 그 식당이 엄청 유명한 게 허영만이 다녀간 곳이어서 여기 지금 그 송 선생님하고 자주 갔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둘이 가서 지금 거기는 선풍기도 없었어요. 진짜 그랬었는데 그게 싹 없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국밥을 하는데 시래기국에다 하는데 사람들이 옛날 가야식당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옛날 가야식당이 없어진 줄 안다. 그런데 이제 새로 건물을 짓고 나서 그 할머니가 너무 센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커다랗게 해서 자기네 집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가야식당이네요. 그랬더니 더 크게 해갖고 벽에다 붙여놓는 바람에 그게 좀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는 저렇게 내 마음 내 뜻을 잘 알고 내 뜻대로 저렇게 얘기를 안 해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 있으면 저는 꼭 가야식당을 데리고 가고 가끔 어쩌다 가면은 손님들 데리고 왔을 때 할머니가 센스 있게 또 음식값을 안 받아요. 한 2번인가 그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안 낼 생각은 전혀 없는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이 그림을 그려줘서 내가 오늘은 안 받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면이 서요. 그래갖고 그런 추억이 있어서 여하튼 그런 식의 인연을 맺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는 그림으로 소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원하는 것이 하나라도 실현이 됐고 그리고 가게 되면은 이제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 그림을 사신 분들은 이제 그림 샀다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참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나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저희가 이렇게 설명할 때 지역을 만나는 가장 낭만적인 여행 방법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거든요. 이런 그림을 보고 그 장소에 가서 찾아보는 재미가 굉장히 여기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가야 식당도 그렇고 나중에 선생님 그림 속에 담긴 집이 어디에 있는지 5일장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례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거는 다 원화로 지금 되어 있고요. 2가지로 조금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그 구례의 풍경이고 하나는 제주도의 풍경입니다. 지금 올해 1월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선생님 제주도 올레길 전시를 개최를 했었는데 437km죠. 완주하셨습니다. 완주하면서 그린 작품들을 선보였고 그 중에 지금 워낙 다른 건 다 팔렸고 남아있고 또 이런 것들 핫하게 남아있는 몇 작품을 다시 또 저희가 이렇게 한번 걸게 되었는데요. 저희 타이틀 보시면은 다정이 엿보다 근데 그 밑에 타이틀이 다른 풍경 닮은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목도 구례에서 제주를 생각하며 그리고 제주에서 구례를 생각하며 이렇게 선생님이 뽑아주셨거든요. 혹시 구례와 제주의 길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이렇게 좀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경은 제주는 사방이 바다예요. 근데 구례는 사방이 산이에요. 여기는 분지잖아요. 그래서 제주는 어디를 가든지 바다를 만날 수밖에 없고 여기 구례는 걸어 다니다 보면 읍내에서도 지리산이 보여요. 저기 노고단은 너무 잘 보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좀 안정되려면 산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가면은 흥분이 돼요. 그 파도가 그러니까 진짜 자연에 좀 압도되는 느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날씨 좋은 날, 사실 날씨 좋은 날 여행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또 원체 그 자연이 아주 요동을 치니까는 이렇게 가면은 제 뜻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물의 변화에 따라서 진짜 참 이 제주도가 사람을 흥분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굴에는 지리산이 딱 받쳐주니까는 평화로워요. 너무 평화롭고,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가서 진짜 굴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쨌든 제주도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걷다 보면은 아우 진짜 세계에 이런 데가 있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제주도 갈 데가 뭐 있어 이러는데, 제가 안 갔으니까 그러지 한번 걸어봐, 얼마나 갈 데가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는 처음에는 바닷길을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는 곶자왈이 그 숲과 자갈이라는 뜻이잖아요. 숲속 여기 있는 글인 건데 곶자왈. 그 다음에 걸을 때는 오름이 좋대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자기의 마음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내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근데 이제 구례 같은 경우는 조용하니까 진짜 이 평화로움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할 정도로 가끔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봄에 제가 여기 밑에서부터 왕시로봉으로 올라가는 실록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위에서 가을 되면은 단풍이 내려오는 거, 이거를 갖다가 놓치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또 봄에 이제 송화가루 날릴 때 처음에 불난 줄 알았어요. 전화해서 119에다 연락할까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막 날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진짜 그 구례하고 제주는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을 충분히 구례에서는 감상을 하고 제주도에 가서는 바다를 충분히 느끼고 오는 그런 경험을 해요. 저희가 주제가 길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그 제주 올레길 시작할 때 산티아고 대신 올레, 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나중에 한번 이 책으로 다른 작품들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가끔 떠나고 싶으실 때도 있고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때 여쭤봤었던 거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올레길을 걷게 됐는지, 계기가 집을 나가고 싶으셨는지 어떤 자신만의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긴 여정이거든요. 한 1년 반, 네, 1년 네, 정도 걸으셨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됐는지. 집은 항상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집은 좋기도 하지만, 근데 네. 이제 집이 있기 때문에 나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제주도는 옛날에도 잠깐 살았었고, 잠깐 살았다기보다도 후배가 살고 있어서 어찌어찌 하는 사연으로 인해서 거기서 좀 제가 살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아는 지인이 60살 넘어서 뭐하지? 그래서 내가 제주살이 해봐요. 1년 가볍게 시작했는데 옆에서 다 찬성을 했는데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저랑 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갖고 이제 가가지고 고민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60 넘어갖고 뭐 돈 얼마 쓴다고 막 그래갖고 이제 집 구하고서 한데, 예전에는 올레길을 중간중간 그냥 걸었어요. 근데 한번 제대로 걸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패스포드, 제가 저기다 전시해놨는데 패스포드 사갖고 걸으면서 진짜 이 혼자서 걷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여러 명이 걸을 때는 걷는 대로 또 좋았고요. 그래서 한번 이 제주 올레길을 갔다가, 내가 그때 막 산티아고를 사람들이 많이 걷기도 하고, 근데 이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완주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좋은,
그러니까는 제주도에 가면은 사람들이 뭐 하냐 그러는데 저는 올레길 걸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레길을 걷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그런 게 너무 재밌죠. 특히 혼자 걸을 때는. 그래서 뭐 진짜 그 남자 친구는 아닌데 그 양반 이번에도 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그림 팔라고 지금 남겨두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났어. 한원 분하고 해서 만나신 분인데 그래서 그 양반이 서울에 가서 만났는데 저번에 제주올레에서 제주도에서 제가 그림 사고 싶었는데 왜 그림을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팔 거 이미 정해놨으니까 돈만 갖고 오면 된다고. 근데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생각도 못했었고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지도 몰랐고 그 사람 부인에 대한 싸움까지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가끔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주 올레길이 갖고 있는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자연이 아무리 좋아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제주 올레길은 꼭 걸어봐라.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정방향으로 걸었다가 요새는 역방향으로 이 갈대의 여기 이제 글이 써 있는데 뭐 갈 때의 길과 돌아올 때의 길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갈 때의 길만 보고 가지만은 나중에 뒤로 돌아서 저 길이 저렇게 이뻤어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런 경험을 또 해보고 싶어서 지금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을 좀 부추기지 않아요? 저는 선생님이 올레길 전도사가 돼서 얼마 전 생일에 올레길을 가려고 다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 육아까지 다 맡기고 결항이 돼가지고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때 이걸 못 가게 됐는데 이 작품들 중에서 혹시 선생님이 가장 뭐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인지. 저기 맨 끝에 돌. 네. 그 그림인데 그 제주도는 화산석이잖아요. 현무암. 근데 우리가 걷는 게 검은색 돌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저는 검은색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검은색은 저승사자 오면 검정 옷 입고 오잖아요. 근데 이 검정색이 갖고 있는 매력이 이 진짜 멋쟁이는 검정색 소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도 검정색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다 돌이에요. 이것도 요거는 당근밭 그래갖고 돌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유채꽃은 뭐 검정색하고 노란색은 보색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 그림에 노란색만 했으면 얼마나 재미없겠냐 밑에 검정색이 받쳐주니까 그러지. 그리고 여기 제주도에 있는 집들이 되게 이쁜데 그 집들이 이쁜 이유가 그 앞에 그냥 막 돌을 막 갖다 놓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원 가꿀 때 정원에 꼭 돌을 놔야 되는데 정원에 돌을 한 군데를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중심이 잡히거든요. 근데 돌이 없으면 아무리 꾸며도 계속 꾸며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검정색 돌을 제주도 집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는 집이 너무 이뻐요. 제주도 집들이. 솔직히 안에는 그렇게 막 힘들게 사는 모습이고 그런 이 한원분화구 같은 데도 뭐 타임캡슐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오래된 그곳인데 거기를 걷다 보면 다 검정색 돌. 그래서 제주도는 검정색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돌이다. 그렇게 또 제주도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제주도에 가면은 한 번쯤 다양한 돌을 한번 그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작품이 제주올레 437, 아까 437km라고 했잖아요. 지금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조금 이제 풍경을 분류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설치를 했는데 몇 코스? 27코스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강렬하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코스. 혹시 올레길 걸어보신 분 있으세요 지금?
아무도 없으세요? 아니 여기 꽤 있어요. 네네네. 올레길을 걸어보신 분도 있는데 안 가보신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부추겨 보기 위해서 올레길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코스는 어디 있는지.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21코스가 아마 거의 마지막 코스인데 그게 이제 처음 걷는 사람은 그게 전체가 11km예요. 그 한 코스 21코스가 11km인데 거기가 그러니까는 제주 올레 그 검은색 돌이 있는 골목길 그 제대로 돼 있는 그 아주 토속적인 골목길이 3분의 1 그리고 바닷길이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그 오름 그래갖고 지미봉이라고 그래갖고 지미봉이 짧고 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짧은데 엄청 힘들어. 그래갖고 짧고 굵은 지미봉 이렇게 얘기한 그것도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그런 길이어서 저는 21코스 굉장히 추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걸을 때는 거기부터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또 다시 구례 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뒤에 이렇게 스케치북에서 막 떼어낸 따끈따끈한 그림이에요. 뜯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해가 다르게 빈집이 늘어간다. 돌담의 돌에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예쁜 돌담이 빈집을 지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구례는 조금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담아 있는데 제주도가 검은색 돌이라면 구례는 어떤 느낌으로 대표가 되는지 선생님 혹시 또 네. 여기가 화강암이잖아요. 근데 전라도가 그 화순, 고창이 고인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라도 지역이 돌이 좋았었나 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화순, 고창에 몇천 기씩 이렇게 고인돌이 있다고 하니까는 아마 이 구례도 전라도 지역이어서 그렇게 아마 구례도 고인돌이 있고 그래서 구례도 돌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여기 골목길이 그 여기 산동 같은 경우 산수유 폈을 때 가보면은 저기 그 돌담길이 너무 이뻐요. 이끼 끼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갖고 저는 이 구례 돌담길은 또 다른 맛이다. 또 다른 맛으로 그 화강암하고 그 저기 현무암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느 분이 저한테 돌 선생님 한번 시리즈로 그려보세요. 그래갖고 내가 화강암도 한번 그려보고 그럴까 그런 마음 사실 이번에 전시하면서 힘들어서 이제 그만 막 이런 생각 들었다가 왜 또 돌을 그리래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외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길을 많이 걷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구례에 살면서도. 선생님이 구례를 걷는 거를 추천한다면 어떤 길을 추천을 하고 싶으신지. 구례는 좀만 더. 구례는 역시 저기 연기암길 그리고 연기암길은 연기암을 걸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도시 사람들은 이 길을 평생 한 두세 번이나 걸을까? 근데 저는 아침에 맘만 먹으면 가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 그 연기암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집단으로 한 50명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왔냐고 그래갖고 저 여기 살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서초동에서 맨발 걷기 모임이래요. 그래갖고 새벽 4시에 왔대요. 그래갖고 새벽 4시에 그 서초동에서 그러면서 맨발 걷기 모임 지부가 여기 구례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막 부럽다고 우리한테. 그래갖고 저는 연기암길 너무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구례 읍내에 있는 골목길들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저 집을 살까 매일같이 저 집도 살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둘까 그럴 정도로. 근데 구례 읍내에 있는 아주 좁은 골목길 그러니까 한 2명 정도가 거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더 사라지기 전에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꼭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보면 아주 작은 작품들이 액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거는 저희가 일부러 저렇게 작게 했는데 돋보기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무수한 점으로 찍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저 작업할 때 제가 네, 선생님이랑 맞아요. 인연을 또 가지고 있어서 작업 과정을 봤는데 엄청난 수행 같은 작업이에요. 저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작업이 연결고리가 이제 최순우 옛집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 작품과 또 작업에 하던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눠볼게요. 저 작업은 이제 우리 로컬리티에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하는 코너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거 한다고 그래서 제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은 일러스트만 하고 동화책 그리면서 그 웅진 아이큐, 뭐 웅진 곰돌이 이런 거 하면서 너무 돈 버는 재미에 폭 빠져가고 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잘 손에도 안 잡히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웅진 곰돌이를 그리던 시절에 나도 내가 참 사랑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왜 나는 아우 나 이거 내 그림 아닌데 막 이랬을까. 그것 또한 내 그림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돈 열심히 벌면서 재밌게 막 그림을 그릴 때였는데 그때 제가 최순우 옛집에 가서 이제 우리 심지혜 학예사가 거기에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전시를 하나 했는데 제가 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과 사랑을 나눈 경우가 이 최순우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하고도 사랑이 가능한 게 이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장난을 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막 화도 나고 나는 이만큼 줬는데 너무 왜 안 줘? 막 이러고. 근데 최순우 선생님 같은 경우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이분 살아계실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존경스럽고 글이 아름답고 수려하고 만연체예요. 그런데 수려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최순희의 집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전시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제가 그린 그림을 심지혜 학예사한테도 보여줬었고 그런데 이 최순우 집에 맞는 그림은 어떤 걸까라고 했는데 이 굉장히 그분이 고생되게 사셨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예술로 표현한다면은 선으로 그리거나 면으로 그리면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의 있는 집에 있는 자연을 그릴 때 좀 나도 같이 좀 수고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택한 게 점이었어요. 그래갖고 저거 한번 찍고 나면은 한 3일 동안 8시간씩 찍고 나면 1.5kg가 빠져요. 딱.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랬는데 어쨌든 그 작품은 잘 팔렸는데 운 좋게 나한테 아직도 갖고 있고 그래서 심지혜 학예사한테도 이 그림 언제든지 써라 라고 했는데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저렇게 그린 거를 조그맣게 액자를 해서 하는데 그냥 쓱 보면은 저거 점으로 했는지 몰라요. 근데 0.03mm 펜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거의 환자되듯이 해서 했었던 그런 작업인데 지금도 하라 그러면 좀 겁나는데 언젠가 또 한 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와요. 굉장히 수고스러워서 살 빼려면 저거 해야 된다. 네. 3일에 1.5kg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 각자 점을 찍는 작업들을 시작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잠깐 설명 주셨는데 최순우 선생님이 무량수전 배울린 기둥의 기대서서로 저자로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또 최순우 선생님을 애정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오셔서 사랑방을 걸레로 정말 깨끗하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손길하고는 사실은 많이 달라요. 요즘 선생님들은 이제 빗자루 쓸 때도 손목에 빗자루 쓸 일이 없으니까 이게 힘 좀 줘봐, 힘 좀 줘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정말 막
막 뽀득뽀득 구석구석 다 잘 닦아주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또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제 나이에 네. 6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얼굴이 이렇게 뭐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왜 극악스럽지 않으니까 쉽게 돌아가시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하튼 좋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신. 작가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매년 힘들어서 다시는 전시 안 해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림을 그리고 또 전시를 하게 하는 선생님의 동력은 무엇인지, 왜 또 다시 이렇게 펜을 잡고 그림을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는지, 어떤 점 때문에 그런지.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요. 까놓고 얘기하면 인생이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근데 이 노름이 이 유의법 노름이라 그러는데 이게 푹 빠져요. 그래서 그냥 인생이 재미없잖아요. 나는 가끔 그렇더라고요. 제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해요. 이렇게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이 재주, 이 부분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김창완 씨가 왜 이렇게 많은 걸 하세요? 그러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심심해서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내 대답인데 나 모든 게 다 심심해서 하는데 근데 막 이렇게 동력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갤러리 자체에서 또 이렇게 모이게 되는 이런 자리도 그런 수고로움이 조금씩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직까지는 기운이 있어서 고맙고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심심하지만 이 기술 이런 재능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마약이에요. 이것도 마약이야. 그래갖고 그냥 이거를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이 전시 끝나고 나서 내가 돌 얘기 듣고 나서 아이씨 저거 또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들으면 저거나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그럽니다. 그냥 막 욕심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 정도의 느낌과 마음으로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참 너무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져서 좋아요. 저희 제목이 다정이 엿보다 이렇게 잡았어요. 선생님이 이게 저희한테 한번 들려줬던 이야기 중에 저는 인상에 남는 게 60 넘어서 뭐가 재밌겠어. 근데 세심하게 다시 그러니까 보는 방법들을 조금 더 바꾸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다른 분들을 만나거나 전시를 기획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동사의 시간에서 형용사의 시간으로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늘 하다 꽃이 핀다 뭐 이렇게는 똑같은데 뭘 어떻게 하는 게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다정이 엿보다가 굉장히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선생님의 이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제목 사실은 선생님이 이번에 책에 뽑은 제목이잖아요. 그거를 좀 같이 소개를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작년에 저희가 올해 1월에 제주 그림을 담은 것들이 있어서 보실 수 있고요. 신간이 따끈따끈하게 나왔어요. 이게 제주 그림을 담은 책들을 이 안에 다 넣었는데 어떤 책? 네, 구례 그림인데요. 어떤 책인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선생님이 좀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서 계속 그림 그리면서 저는 엄청 열심히 팔았어요 그림을. 그러니까 그림을 사세요 이러면서. 쌉니다. 비싸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원화가 남아있는 게 없는데 아깝더라고요. 아깝고 그리고 구례 이야기 한 번쯤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 파주에 있었던 르네상스 출판사가 있었고 여기 내려왔고 그 부분이 참 소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박수연 작가님이 우리 갤러리에 자주 왔었고 그래서 사실 글을 제가 박수연 작가님이 저한테 글을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혹시 내가 진짜 잘 쓰나 그래갖고 열심히 썼는데 왜 이렇게 주저리 말이 많은지 그렇게 막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주면서 글을 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쓰겠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었던 근데 처음에 나와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옆에서 김 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뭘 하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저희 남편도 너 괜히 출판사 돈 못 벌면 너 책임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가서 우리 이거 그만할까 막 그랬더니 박수연 작가 아우 선생님 괜찮아요 이거 그래서 또 아이 그래 다시 해보자 막 이런 마음 갖고 하여튼 했는데 나오고 나니까는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박수연 작가가 옆에서 많이 힘써줬고 또 여기 편집장님이 중간중간 역할을 해주시면서 해서 구례에서 그동안 그리면서 하나는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을 갖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재미가 솔솔해서 잘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길잡이거든요. 구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다 자세히 보면서 구례에 이런 풍경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까 그 박수연 작가님 네. 이 책 제목은 저 너머엔 다른 꽃이 필까예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뭔가 어떤 마음은 다른 마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 그런 따뜻한 책이고 확실히 선생님은 이제 글을 쓰시니까 저는 이제 길잡이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이름을 불려준 것 같았다 선생님 그림이 제가 다른 데 가서 쓰겠습니다. 네, 그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선생님 그러했다 해서 그런 따뜻한 그리고 글이 있어서 훨씬 더 깊이 들여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좀 많이 읽고 또 주변 분들한테 선물을 해서 구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그림의 주인공이 오지 않느냐 했는데 오신 것 같은데 저기 왔잖아요. 네. 우리 빵학관. 여기 구례 그림 중에 선생님이 모습이 담긴 그림이 있습니다. 꽃도 꽂고 오셔서 어떻게? 네, 선생님 잠깐 짧은 소감. 그 그림을 어떻게 받게 됐고 아시던 분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원래 알고 계셨던 구례에서만 인연이었냐? 네, 아니죠. 그래서 그림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네, 잠깐 소감을 좀 들려주세요. 사실 이제 그림에 그렸을 때랑 지금은 이제 공간이 다르게 바뀌셨죠. 우리 또 유명한 감 잡은 여자 감방, 구례 감방의 주인공이시고 아마 이 서사가 생겼다라는 그 표현이 참 와닿았는데요. 이름 없이 사실은 우리가 이름이 있지만 이름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개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의 역할이 누군가에게 서사를 부여해주는 하나의 또 낭만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예쁘게 더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저기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 그렸던 수많은 여행 노트라든지 이런 그림들, 스케치북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뭐 선생님 그림도 많이 그리시지만은 글도 굉장히 따뜻하고 감성 있는 글들을 많이 쓰세요. 근데 그런 수첩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다가 3가지 버킷리스트를 봤었어요. 그쵸? 그때 올레길 걷기, 우쿨렐레 배우기 하나도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은데 우쿨렐레가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먹게 됐는지 왜 우쿨렐레를 배우고 싶으셨을까요? 그 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전 국민이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는 복지국가, 문화국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나이 또래 지금 30대 이런 아이들은 체르니 30번까지는 다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르니 30번까지 엄마들이 못했으니까 그냥 피아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게 하면은 30번까지 치고 나면은 이제 치든지 계속 그만두든지 둘 중에서 하나로 되는데, 저도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악기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 보니까는 만만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우쿨렐레는 만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약간 조금 뜸해졌는데, 이번에 전시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우쿨렐레만 치는 며칠은 있었으면 좋겠다. 좀 확 좀 실력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서. 근데 우리 우쿨렐레 같이 하는 친구들인데 저희가 꿈도 크게 다 100만 원짜리 우쿨렐레 갖고 있어요. 마틴이라고. 저 그만두지 않으려고 100만 원짜리를 다. 그래갖고 구레 벤츠라고. 네. 우쿨렐레계의 벤츠래요. 저 아. 마틴이라는 게. 그래갖고 그럴 정도로 그냥 일단 좋은 악기 사놓으면 그만두진 않겠지 싶어갖고 하는데, 우쿨렐레를 조금 더 잘 치면은 이 그림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소리가 들리니까 또 어느 날은 굉장히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나아져서 괜찮아지면은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서, 그래, 전 국민이 저기 악기 하나씩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그때 들었을 때 그 중에서 나는 악기 하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여기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요새 와서는 모르겠어요. 네, 벤츠는 저희가 조금 이따 타보도록 하고 그 전시를 이렇게 오늘 보러 오셨고, 아직 전시를 다 둘러보지는 못하셨지만 보러 오신 분들하고 앞으로 전시를 또 보러 오실 분들한테 어떤 전시고 또 맞이하는 인사를 한번 좀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전시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2번째 전시인데, 저는 우리 갤러리가 진짜 동네에서 이렇게 차분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동네 분들 거의 오늘 뭐 행사가 있어서 그런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저는 갤러리 문턱이 진짜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고 안 할 텐데 왜 안 올까? 혹시 우리 갤러리에 오면은 뭔가 하나 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밖에 나가시면 또 갤러리 있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 국민이 하나 정도의 악기, 이 정도는 아니지만 갤러리가 마을에 있음으로 해서 좀 이렇게 예술이 한 번은 얘기될 수 있는, 우리 동네에 갤러리 있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는 것도 참 좋은 역할이다,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전 전시를 했는데, 되게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을 집 그려주는 거. 이거는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좀 사람들이 그릴 수 있게끔, 그래갖고 야, 우리 마을 입구에 이렇게 우리 마을 집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내가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거를 해서 좀 잘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2년은 더 오셔야 돼요. 돌 그림 한번 여실 거고 마을 집 그림도 여실 계획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63빌딩에 아쿠아리움 있는 거 아시죠? 그 아쿠아리움 이제 없어졌어요. 메웠습니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미술관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술이 핫했던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미술관이라든지 전시를 보는 게 굉장히 붐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문화로서 확산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데, 이렇게 시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통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이지 않으세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이렇게 미술관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아마 갤러리 척을 좀 더 많이 즐기시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거는 꼭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거 책은 두 작가님 계실 때 나중에 사인 꼭 받아가시고 구매하셔서 사인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이 제주 올레길도 참으로 좋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주 그림 얘기하신 것처럼 흥분되고 우리를 막 이렇게 어디론가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북도가 주는 책이라면은 이건 정말 안정되고 따뜻하고 마음을 다시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꼭 한번 이제 차분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작가와의 대화는 이렇게 마치는데 혹시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궁금한 거. 아까 자꾸 작품 구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요즘 미술품들이 굉장히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소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너무 어려웠다면, 갤러리 뭉통이 어려웠다면 요즘에는 그 작품들이 그렇게 나도 커피 대신 아니면 어떤 거 대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곁으로 다가왔거든요. 작품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얼마일까? 왜 무슨 기준으로 책정할까? 저는 그게 되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어떤 작품값은 그래도 기준이 있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저 그냥 제가 막 만들었어요. 네. 지금 산출 기준을 어떻게 산출 내시는지. 기준이 저는 그렇게 해요. 갖은 방법을 다 해봤어요. 여기 와서 팔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최순우 옛집에서 한 작품이 70에 팔렸어요. 그래서 너무 잘 나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여기 내려와서 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사람들이 살까? 그러면서 이제 눈치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65세 넘으신, 경험은 많이 했어요. 65세 넘으신 분이 와서 사면은 노인 할인도 해줬어요. 50%. 그래갖고 30만 원짜리 15만 원에 67세 할머니가 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분이, 아니, 15만 원도 사실 여러분들 15만 원 딱 그 자리에서 내고서 그림 못 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노인 할인도 해준 적 있고, 그리고 또 1+1도 해준 적 있고, 또 11조도 한 적 있어요. 11조 그거를 했었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근데 이거는 한 번 하고 그냥 말아버린 게 월급을 잘 안 밝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잘못 책정한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랑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거랑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떻게 10만 원을 내면서 그림을 살 수 있어요.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만 원 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내 마음은 뜻은 좋았지만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해요. 요새 하루 일당이 10,000원씩 해서 한 8만 원?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그래서 저도 8시간으로 기준을, 근데 나는 15,000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이니까 15,000원으로 해서 8시간으로 해요. 8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얼마더라? 그래서 거기에다 날을 곱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는 작업,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100만 원에 팔거든요. 근데 저거 보통 한 번 하면은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되게 저기 돌 그릴 때 참 그렇게 쉽게 그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하는지. 저게 한 9일 걸렸나? 그러니까 근데 뭐 8시간 다 한 게 아니라 8시간 노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저기잖아요. 쉬는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침에 제가 여기 10시에 출근해서 12시에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한 1시 반이나 2시쯤에 다시 나와갖고 한 2-3시간 하고 이러는 과정을 보니까는 9일 정도 했었던 거. 그러니까는
15,000원씩 해서 8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12만 원? 12만 원인가 그렇고 이게 9일이면 얼마예요? 18 해가지고 100 얼마인데 저는 또 경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경력 수당까지 막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에 안 붙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례로 저는 월세 안 내잖아요. 여기 월세 안 내고 큐레이터가 없잖아요. 큐레이터까지 쓰면 큐레이터 비용도 내고 사실 이런 게 더 비싼 건데 그림값보다. 그러니까 근데 큐레이터 비용도 없고 이거 비용 그 월세도 안 내고 그런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하게 되면은 저 근데 시간으로 사실은 그림을 측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좀 설득력 있고 합리적으로 되려면 그 방법이 제일 쉬워서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저 그림이 2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 시간이랑 막 돈 이런 거를 해보니까 근데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거 말이 안 되죠. 그럼 구구절절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기회를 주니까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에이 그냥 깨끗하게 100만 원에 하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얼마나 놀래겠어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좀 사줘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림은 원래 사주는 거다 처음엔. 그러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사주는 거지 그게 뭐 좋다고 사실 고흐 그림 같은 거 좋아하면 요새 얼마나 그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 해도 되지만은 안 팔리면 얼마나 그 사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좀 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문화에 기여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좀 원화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4, 50만 원짜리 옷을 갖다가 평생 살면서 몇 번은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원화를 좀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기회. 그리고 그렇게 구입해서 몇 년 보다가 좋은 옷 남한테 주듯이 내가 이거 그림 원화 샀는데 옆에 사람들한테 좀 선물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유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 그리고 뭐 좀 오래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주인들이 있어요. 이 그림은 사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할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리고 그럴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해서 네가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저는 막 들이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 값은 여하튼 제가 웅진 IQ에서 사파 요만한 거 하나 그릴 때 5만 원 받았어요. 흑백으로 20년 전에 30년 전에. 근데 5만 원, 10만 원 얘기하면 막 이러니까는 제가 그랬을 때 나 웅진 IQ에서 옛날에 사과 하나 그려주면 5만 원 줬어. 저 항상 궁금했거든요. 작가들의 작품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가 하는데 선생님 설득력 있는 아니 그래서 1단 계산으로서 너무 자유로워요. 네. 막 이렇게 서울시장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하게 되면은 사실 너무 힘들 텐데 여기 갤러리에서 내 나름대로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책정하고 때로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고마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공연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우쿨렐레계 벤츠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저희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작가님의 스토리와 아직도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들을 좀 같이 보면서 우쿨렐레 연주로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아까 음료수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네, 있습니다. 선생님 가시지 마시고 박수로 저희가 이 시간을 같이 끝내도 될까요?